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지영수님의 이판사판 반갑습니다. 네, 이판사판 또 시작이 되었군요. 같이 사니까 오랜만이란 말도 못 하겠네요. 오랜만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같이 사니까 매번 보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얼굴 이렇게 생각을 모아보는 시간은 또 오랜만이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차 마시면서 항상 뭐 얘기도 많이 하니까. 밥 먹으면 맨날 이 자리에서 커피 먹고.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무언 중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각자 오랜만에 보면 공양 이후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솔직히 뭐 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근황과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일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것도 수다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놀리고. 그렇죠. 잔실수 있으면 착 잡아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도 이게 하고. 뭐 소소한 재미죠. 네. 자, 오늘 이판사판 함께 이렇게 또 수다 나눠볼 주제가 이게 뭐지?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산다 이런 주제가 왔네요. 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스님들의 퇴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혹시 엔잡러라고 아세요? 엔잡러. 투잡까지는 내가 들어봤죠. 예,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직업이 여러 개다. 예, 직업이 여러 개다. 아, 그렇죠. 저는 엔잡러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많은 직업들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 그렇죠. 수업이 있으면 이제 부업을 이제 몇 개를 연달아 뛰는 건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제 형님이 그 속가의 형님이 그 교사거든요. 네. 근데 교사 스님이라고 할 뻔했네. 교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딱 그거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별도로 뭔가 뭐 EBS에 뭘 넣어가지고 추가로 한다거나 우리 형님은 뭐 블로그 운영도 하고 아니 뭐 그런 거를 딱 하나만 하지 않고 뭔가를 더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게 뭐 엔잡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조금 수익이 나게끔 하는 그거이지 않을까. 사실 잘은 몰라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스님들도 이제 그게 예전에는 하나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대가 스님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보면은 방송도 하고. 그렇죠. 학교도 다니고. 예. 학교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금 애매해요.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잡러. 그러니까 꼭 돈을 버는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주 업무, 맡은 업무 가운데 학생이면서도 또 스님이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기도도 또 하고. 그렇죠. 예. 그 천도제도 지내고 예불도 하고. 그러네. 예,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 스님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송산 스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비하면 뭐 아직 부족하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괜찮은데 지금 여러 가지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네. 집중도 안 되고 해서 뭔가 놓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네. 예, 사회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이제는 그만 정리를 해야겠다 싶을 때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일각스님, 지영스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지영스님? 아침에 전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이게 예불 하고 그렇죠. 그냥 가볍게 좀 예불하고 간단하게. 학교 갔다가 오면은 씻고 퍼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적받았는데 그 댓글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하잖아요. 그 내가 밑에 댓글을 친절하게 썼다고. 제가 지영쌤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썼단 말이에요. 스님이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욕도 먹는다고. 아니 학교 갔다가 와서 씻고 그냥 과제 있으면 과제하고 잤다가 방송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방송도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매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와서 씻고 과제하고 자고. 이게 제 일과죠. 일각쌤은 또 저도 이제 법회 때 절에 사니까 뭐 관음제 무슨 제일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법회 이런 것들도 참석을 하는 기본적인 걸 하면서도 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러 방송국에 갔다 올 때도 있고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전남 보성에 이제 은사스님 뵈러 갔다 오고 뭐 강의도 하고 뭐 또 정회사에서 강의가 있을 때는 강의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2판 4판도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제 2판 4판도 촬영을 하니까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일학생하고 저하고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과할 때가 무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부작용, 그렇죠. 번아웃이 올 수 있다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 일각쌤이나 지영쌤도 가끔 일이 몰릴 때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하루 일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일과가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쏟아부어서 몸과 심신이 지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번아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다 탄다 해가지고 소진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증상이 이제 무기력하고 짜증도 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가까운 상태가 연말에 이제 뭐 달력도 만들고 뭐 어떤 해야 되는 일들에서 동지전후로 해서 저는 좀 바쁘고 그때 잘 넘기려고 되게 애쓰는 편입니다. 지영쌤은요? 저는 근데 번아웃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말인데 유행을 가기 시작한 건지 난 이걸 모르겠는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막 번아웃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익숙한 말은 아니고 저는 별로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게 뭔가 번아웃이라고 하면 그게 핑계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짜증나면 내가 번아웃 왔나 보다 하기 싫으면 내가 번아웃이 와서 그래 이럴까봐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아예 별로가 아니고 저한테는 안 쓰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최근에 있었잖아요. 아니 자주 오죠. 아니 때려치고 싶은 일이야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아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차양 막 치겠다고 주지쌤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그랬다가 한 30분 일하니까 죽을 맛이요. 이때는 막 와 때려치고 싶다. 그날 5시간 일했거든요. 안 하고 잡다 막 이러게 되잖아요. 짧게는 그 순간도 있고 과제를 하다가도 아니 막 9시 10시 사이면 자야 되는지 그 학생들하고 저하고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조별 과제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새벽에 막 그거 피곤해갖고 죽을 것 같고 막 그거 할 때만 이제 저녁에 안 자고 있으면서 몸에 핵도 때려치우고 싶다 막 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거 순간은 자주 오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내가 번아웃이 와서 이러지 않고 그냥 아따 내가 또 짜증이 났는 것 같다 그러고 넘겨버리고 이제 또 했다가 또 스님들한테 와갖고 한 번씩 찡알찡알 했다가 스님들 나 안 하고 잡숴 막 이랬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본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진짜 저도 소임을 봤을 때 그때는 아마 스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뭔가 아무런 힘도 안 나고 그냥 의욕이 안 나요.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근데 이게 한 막 4일 5일 지속이 되면 와 내가 이제 좀 쉴 때가 됐는 것 같다 그러고 은사스님한테 가갖고 스님 며칠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의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환기를 한번 하는 거죠. 내가 그때쯤 되면은 와 내가 이제 애지간히 지쳐버렸는가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한테 말하는 번아웃일 텐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쓰고 살았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초파일이 끝나고 각각 다른 곳에서 초파일을 세고 이제 오랜만에 와서 반갑게 이제 우리 대중 스님들 안색이 어떤가 이제 체크를 하려고 딱 들어오면서 얼굴을 제일 먼저 딱 봤는데 그 예를 들면 좀 저기 기차도 타고 오고 하니까 좀 피곤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초파일 잘 세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얼굴이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그래서 당신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일 제사 내가 기제사 하나 할게. 이렇게 또 이제 노선 변경을 했던 기억이. 그래요. 이게 매번 지친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그 번아웃이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소임 보다가 와서 많이 아팠거든요. 약도 먹었었고, 근데 약을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지영쌤과 비슷해요. 이게 마음의 병일 텐데, 그러니까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인 게 가장 클 텐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약을 먹고 버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먹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머리 깎은 스님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냐하면 소임을 보는 동안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반복이 되니까 다른 걸로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이만큼 버려놨다면 그 다음부터 줄이기 시작했거든. 줄여야겠다.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거는 줄일 때다. 해서 줄이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저 예민하게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야겠다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직장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정말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스님들께서 조언이나 이런 것들,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이 조언한 게 사실 좀 민망한 게, 저는 보통 사회생활 하시는 분보다 아직 어려서, 아니면 딱 비슷한 시기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는 조금 사실 민망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나이 또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니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 갑자기 즐거운 일로 바뀌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는 그런 경향이 그 강한 지영 것 선생님 같아요. 가끔씩 하는 말 있잖아요. 인생은 고다. 그렇지. 학교 갔다 와서 그런 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삶은 고요. 본인 힘드니까. 저기서 스님 못 보셨죠? 네.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럼 세상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밖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이번에도 조별과제 하면서도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교생활, 대학생활 제가 처음 해보잖아요, 저는. 남들도 뭐 대학생활 2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개인과제만 위주로 하다가 팀을 짜서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이게 해보니까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안 해봤던 거. 저하고는 이제 생각도 많이 다르고, 어쨌든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니까 의견 제시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의견 받고 소요하는 게 너무 이제 지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치달라가지고 또 주지쌤 붙잡고, 이것이 무엇이요? 교수님은 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또 이렇게 했다가 열이 끝까지 올랐다가 애들 만났을 때는 또 이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친구들하고는 그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나는 수행자인데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이 맞냐, 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좋은 말로 이제 표현했을 때 또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나쁜 놈은 별로 없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괜찮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초파일쯤이 되니까, 초파일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지 또 과제는 쌓여있고 또 열이 치솟아 오르는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결국 해프닝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렇죠.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다만 마음이나 몸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맞춰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본인 상태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더 어렸던 시절에 소인을 봤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무조건, 예전에 스님 저 처음 봤을 때 무조건 하게 만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고수하다가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려고 하는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안 되니까는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맞춰서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거는 옆에 스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든지 해서 상황에 맞게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될 수 있죠, 일반 부자님들이.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냐. 그렇지. 왜냐면 스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일을 했을 때 막 지치고 짜증이 나면은 오히려 일을 더 몰아붙여가지고 그렇죠. 더했죠. 이걸 해결해내고 말이라. 해결을 했을 때 성취감으로 이제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에 가까웠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아 힘드는 일이구나. 내가 막 짜증이 나는구나. 그러면 잠깐 밀어. 그랬다가 조금 체력이 됐을 때 다시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해결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향도 있고. 방법이 결국에는 틀려요. 네. 본인이 본인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정에서 와서 송산 스님한테 이제 약간 그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약간 너무 예스맨인 것 같다. 예, 너무 벌려놓는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은 건강 관리와 스케줄 관리의 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스님은 입장에서 답답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셨지만은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봉갑사 일도 정회사 일도 강의 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면 필요하면 해야지. 근데 내가 그거를 여유 있게 그 완성도 높게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약간 이상이 좀 더 앞섰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다 해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다 할 수도 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은 얘기를 드렸거든. 왜냐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님이 일각스님이 지쳐 보이는 거. 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아프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좀 그런 것들을 스님이 적절하게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는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다가 탈이 났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아파 보이니까. 아니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우리 일각스님께 그 별명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감기왕자라고. 근데 1년 360일 1년 360일 감기만 걸려. 아세요? 겨울왕국에 여름인데 겨울왕국에 그 왕이 계승 1수니까 감기왕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왕국의 왕이 된 상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이각스님께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각스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일 부분은 제가 또 그렇게 보이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으니까. 그래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걱정이 되거나 내가 모르는 나의 건강이 상태가 안 좋게까지 내가 그렇게 모르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아닌 거는 양해를 구하면서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도 하고 또 계획도 더 세우고 그렇게 방법을 취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냉정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그때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은 5분이든 10분이든 그러니까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어느 시간까지 그 일을 해내야 돼. 그 내가 완성도 있게 못 해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일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고 하면서 그때 정말 쪼개서 10분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해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두지 않았던 게 훨씬 낫더라고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은 누구에게나 다 귀찮은 일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편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걸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을 때 또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때는 좀 집중을 해서 막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또 주변에 내가 예민하니까 혹시 말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괜찮다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상대방들의 입장도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저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맞아. 연말에. 예,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때 도움이 되는 법문이 있습니다. 영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말인데 욕계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직연의 힘은 불 속에서 피는 연꽃과도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 시련을 준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되 이 사바 세계에서 육아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시고 뭐 하시는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행한 이제 성근 공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하세요? 워라벨? 워라벨. 들어는 봤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뭐 그런 건가요? 약간 그렇죠. 일과 삶의 밸런스, 삶의 균형, 뭐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엄청 많이 쓰죠. 아니 이 부분은 송산 스님이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솔직히 스님이 계획적으로 쉬진 않아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쉬진 않는데 최소한 업무는 계획적으로 하고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갖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쉬는 거고 예.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되게 심하네.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거죠. 약간 그렇죠. 끊임없이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일단 어느 스위치 온 되면은 계속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보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의자에서 약간 한 10분 기절할 때가 있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기계에 열을 식히는 거죠. 그럼 지영 선생님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저는 근데 이것도 나는 웃긴 게 나는 그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왜 구분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쪽이라서. 아니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과 삶의 밸런스라는 것들이 예전에 못 살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가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법도 바뀐 지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고, 그러니까 하루에 주 52시간제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랬다는 거는 자기 자신만의 이제 그 개인적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공감하고 시대적 변화는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삶 속에 일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밸런스가 이제 또 따로 잡게 된다면 일과 삶은 분리돼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분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거는 나한테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럼 중요하죠. 근데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면 되죠. 저희끼리 지영 선생님이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저희하고 저희끼리 얘기했지만은 포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만해야 하차 된다. 위기. 그만둘 시기가 된 하차 것 위기.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게 보세요? 방송을 계속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두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이미 스님들하고 계속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런 고민이 들었을 때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정도로까지 받진 않아요. 그거에 관해서 그만둘 때가 됐구나. 그렇게 딱 그냥 마음의 결심만 먹고 마는 것이지. 그냥 그만두는 이유도 이게 내 삶을 망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양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지금 자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그만두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회의할 때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결과물이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1년을 했고 나는 이제 대학 생활도 있고 여기 삶도 있는데 이게 유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럼 나는 이제 거기서 생각을 끊는 거예요. 굳이 그걸 또 파고들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고민을 해도 가는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히 이제 그날 회의를 해봐서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하는 그 생각이 다른데
다 각자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또 이제 들어보면 저 스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들긴 하죠.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라디오도 방송을 2년 반 정도 했었지만은 네. 재미있는 거는 한두 번이야. 예.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정말 좋겠네는 딱 한두 번이에요. 3회차, 4회차 딱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참고를 했냐면은 유재석 씨를 참고를 했어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보통 자기 경험치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책에 있는 걸로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 내가 있지 않았던 시공간의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열심히 내가 그거를 공감하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점점 이제 방송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서 저는 라디오를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참 시청자가 안 나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2판, 4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점점 그래도 선생님들 덕분에 또 이렇게 TV 방송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고 의미 있게 쓰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알아내어 가는 게 전 즐겁거든요. 그래서 TV 방송도 우리가 어느 순간 컨텐츠 회의를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솔직히 우리 아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들과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주시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가 방송 컨텐츠 회의를 할 때랑 지금이랑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거 워라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지영선님 말씀에서 공감이 가는 거는 힘들겠지만 삶과 직업을 나누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 두 개를 나누는 순간 괴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다만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면은 그 일이 뭐 휴대폰을 파는 일이든 아니면은 뭐 무슨 아니면은 뭐 직장에 다니는 일이든 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워라벨을 이제 계획을 좀 세우는 성향으로 조금 바뀌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저처럼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일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자체를 지금 말했다시피 하기 싫은 거, 그렇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이란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은 일을 했을 때 즐거움들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일을 한다는 거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은 기본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 시키나요? 잘 안 시켜요. 잘 안 시켜요. 예. 사랑하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이 타인이 이 남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불교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사는 게 전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그래 머리 깎고 내가 정말로 우리 그 옆에 있는 똑똑하신 쌤들보다는 경전을 많이 보거나 그 교학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남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겠다 싶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면 워라벨 이런 것들은 스님 말씀대로 굳이 나한테는 나도 쉴 수 있을 때 쉬는 거고 일할 때가 저는 즐거운 거죠. 그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차광망을 친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자님들이 왔을 때 차가 뜨거워지고 갔을 때 예보를 보고 갔을 때 좀 더 차 안에서 쾌적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거죠. 거기에 보람이 있죠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덥지만 스님하고 나하고 5시간 동안 지영 스님 1시간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1시간 하고 힘들어가지고 네. 지쳐가지고 들어가라 했거든요. 들어보내고 나는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이거는 힘들다, 하기 싫다 라는 거 하면은 당연히 쉬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건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다른 부분이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스님들한테는 조금 구분이 어려운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어나면서부터 사실 일이자 생활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결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정말 생업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 거고 대신 밖에 있는 분들은 저는 만약에 내가 일반인이라면 워라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 따르면은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인드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와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면 스님도 말을 하듯이 아까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내 생각이 꼭 맞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시는 분한테 나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워라밸 이야기하면 챙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면 밖에서는 적게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이 또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을 많이 하라고 쓰면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에 적절한 기준선을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게 공하다 내려놓고 뭐 아까처럼 자비심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그 부처님 생각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내려놓고 삶에서 어떤 생업이든 육아가 됐든 어떤 집안일이 됐든 뭐가 됐든 아까 차광막 하나 치는 것만 해도 사실 그 차광막이 없으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텐트를 쳐야 되는 치면 좋은 상황인데 텐트가 있으면 기둥 때문에 안 되면 차광막을 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에서 최선에서 치는 차광막일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텐데 부처님은 내 마음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우리 이벤트를 했잖아요. 5월 8일이 초하루였는데 네. 어버이날 때 우리가 때마침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장미꽃 한 송이를 다 불자님들한테 오시는 불자님들 나눠드렸잖아요. 카네이션 아니었나요? 카네이션 아니고 장미꽃. 장미꽃이었나요? 꽃이었어요. 보라색 장미, 빨간색 장미, 핑크 장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죠. 여기저기 찾아봐야 되고 뭐가 나을까 했지만 막상 그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드리는 기쁨.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꽃이지만 드렸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생을 수고로움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실 때도 이거는 내가 힘들다 하면 일을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해놓으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스님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경전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예불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불자님들 같이 기도해서 누군가는 또 좋은 마음을 해서 그 소원 성취가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 뒤에 이상한 거 뒤에 건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럴 때 정말로 강의를 준비하는 그 마음들 아니면 기도를 했던 그 마음들이 행복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힘든 게 아니라 물론 할 때는 힘들지.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이미지 생길 것 같긴 한데 새벽 예불 할 때마다
아, 나 오늘은 일찍 끝내고 싶은데 하면서 실제의 마음이지. 하지만 불자님들 보는 순간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 이 새벽에 와갖고 앉아 계시니 나보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쩌을까 하면서 또 시작을 했다가 또 정근하고 있으면 오늘 정근 10분만 할까 이랬다가 그게 중생심. 또 하다 보니까 한 15분 했다가 오늘은 또 한 5분 더 했네 하면 또 뿌듯했다가 또 결국에 기도 시간을 꼬박 다 채워서 한단 말이야. 끝나고 났을 때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되게 기분 또 좋았다가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일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을 조금 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은 즐겁다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셔라 라는 게 결국 중요할 것 같아요. 해냈을 때 성취감을 알아본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이게 끝까지 견디고 나서 내가 이걸 이겨냈다 또는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취감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아,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발전해가지고 또 그걸 이겨내고 거기에서 또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받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이 순간 지쳐서 힘들어 이 마음이 너무 쉽게 들어버리면은 그 맛을 몰라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포기만 하겠죠. 예, 일이 그러면 다가왔을 이제 말했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나한테 그걸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날 이끌고 가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나를 너무 지치게 하는데 지금 곧 사망할 것 같은데 나 천도제 곧 지내게 생겼어. 근데 이것을 내가 이겨서 내가 해내고 말이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련한 짓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결국에는 본인을 잘 살펴봐야죠. 근데 최대한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걸 너무 거절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학생님도 사실 이 방송을 아침에 보시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나가니까 우리 출근길 할 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출근길. 그렇죠. 출근기 전에.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또 출근길 전에 불자님들께 힘나는 얘기 한번 해주시죠. 힘나는 얘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하러 가시잖아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유학생님께서 또 힘나는 얘기. 아, 힘이 날지는 오늘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를 아니, 어떻게? 아니 힘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군 병사 출신인데요. 네. 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다 내 목숨 건 곳 끝없이 펼쳐지는 보람의 꿈.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했던 군가입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 내 출근길 오늘 내 무대다. 군가가 나올 줄 깜짝 놀랐다 진짜. 예. 아니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근길에서 스님도 라디오 방송 하실 때 텐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뭔가 원론적인 거 이런 게 뭐 출근길에 어떻게 생각납니까? 저기 그 자유로에 막 막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가서 뭐 한바탕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또 가보면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불성이 하루를 또 이렇게 좀 멋있게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아니고 저일 수도 있는데 네. 이 학생님이 저보고 웃었던 게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전번에 회의하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이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왕에 할 바에는 즐겁게 하자. 네. 네. 인상 쓰지 말고 즐겁게 해야지 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말 그거 있잖아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라. 그게 결국엔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정도가 더 낫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보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건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죠, 선생님. 아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전제가 피할 수 없으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나한테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본인만 지금 본인 생각만 해. 아, 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왕에 하시는 일이면 즐겁게 행복하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나에 대한 보람도 있고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소인 보면서 정의사 불자님들이나 뭐 라디오도 그렇고요, 우리 하면서 뭔가 준비하고 이렇게 잘 완수해냈을 때 그래 이 맛에 하지
이 맛에 하지 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판 4판 이 맛에 하지. 그렇죠. 2판 4판도 이 맛에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 때 이왕이면 즐겁게 하자. 네, 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통 나는 근데 제가 기도 끝날 때마다 하는 멘트는 보통 고정돼 아, 있잖아요. 없으면 그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도 하셔야죠. 아니 요것도 했다가 이러고 가기도 했다가 많이 발전했네요. 첫 해 때는 아니 안 근데 하시더니. 그 새벽 예불 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성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영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까르르 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해 주세요. 너무 좋아하시길래 이 정회사 대중에 꼭 필요한 인재고. 그래서 저도 예. 나도 해야 되나? 사시예불 끝나고 내일 봐요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니 그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기도 끝나고 딱 뒤를 돌았을 때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보살님하고. 근데 그냥 씩 하고 지나가면은 사람이 너무 정없고 야박하잖아요.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럼 뭐라도 말은 해야 되겠고 근데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이제 성불하세요는 너무 딱딱하고 이미 했고 그리고 성불하세요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말이 나는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좋은 날 되세요 하고 가다 보니까 아주 좋아요. 분위기 좋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네, 내가 해야 되나? 네, 스님 오늘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자, 몇 번 카메라입니까? 네. 나 뭐라거든 뒤에 원래 방송 끝나면 우리 보고 하실래요? 뭐라거든. 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얼굴 빨개지셨네요. 나 이렇게 방송 차려주니까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다. 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셋이 같이 얘기해서 오늘 하나, 둘, 셋. 마칠까요? 네, 어떻게 하나 좋은- 둘 셋 하고 뭐로 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좋은 하루 되세요.